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정부와 윤미향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해보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를 거짓의 정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 그것만큼 문재인 정부를 잘 나타내는 말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그냥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과장이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짓에 지금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한번 따져볼까요? 그 친환경을 위해 가지고 태양열을 설치하겠다라고 산을 딱 깎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그래서 연설 장면 같은 경우는 흑백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슨 환경을 파괴한다라고 원자력 발전소 그런 것들도 파괴하고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모습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친환경 같은 거를 생각하고 탄소 배출 그런 거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줄여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화력발전소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화력발전소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발전소보다도 가장 많은 환경 파괴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가장 많은 탄소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 화력발전소인데 화력발전소를 줄이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애꿎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 그런 것만 지금 없어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또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원자력 경제성 평가 그거를 또 조작했다 그 얘기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만이었습니까? 반일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신 자체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앞에서는 마치 죽창을 들어야 된다 일본은 우리가 무찔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해 놓고서는 뒤로 가서 같은 경우는 일본에게 지금 따로 가가지고 야 그런 식으로 너네가 배상을 해주면 우리가 세금을 통해 가지고 그거 갚아줄게 그렇게 지금 했다라고 또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은 또 어떻습니까? 검찰개혁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 아닙니까? 무슨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 둘 사이에 무슨 검은 유착이 있었다 거짓말로 지금 판명되고 있죠. 그거 가지고도 또 안 내니까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또 쫓아내겠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도대체 진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게 지금 전부 다 거짓말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자신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그저 자신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배경일 뿐입니다. 계속해가지고 거짓말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게 거짓이냐 진실이냐 그거 자체를 따지지도 않는데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 그게 뭐가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계속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거짓말로 지금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에 빠져있는 자들은 거짓을 진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진실을 진실로 거짓을 거짓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식의 믿음이야말로 현재 지금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된 믿음과 진실된 믿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구분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 있는 종교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어떻게 된 것인지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인들 자체가 이런 식의 기준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종교인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된 믿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거짓된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 것 마냥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종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번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촉구한다라고 하면서 종교계에서 시국선언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집단이 있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도가 돼가지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식의 지금 시국선언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다. 참으로 저는 저분들한테 양심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도대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일궈내 이 땅에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종교인으로서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런 소리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겠다라는 것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어떤 인간보다도 문재인이라는 한 인간에 대해 가지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이 현재 지금 존재하는 어떤 인간이 문재인보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런데 천주교 지금 정의구현 사제단은 누구한테 그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문제의 검찰개혁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총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인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 때문에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이 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가 지금 파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요. 정말로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 질문에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일반인에게, 도대체 일반 성도들에게 검찰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도대체 검찰이 뭐길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검찰 입구에도 들어가 볼 일이 없습니다. 무슨 놈의 일반 시민들에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자유의 침해는 전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검찰총장이 이런 개혁 방향에 반발함으로써 스스로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은 검찰 개혁이 결코 아닙니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 절대 다수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재 지금 집권 여당이,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냥 적폐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한 가지가 그냥 검찰 개혁인 것 뿐인 것입니다. 그거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분들도 아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이미 추미애 장관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면서 추켜 세워줬죠.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정의구현 사재단이라고 지금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정의 구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구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이 성명의 이름을 올린 사재단의 핵심 신부가 성명 발표 직전에 친정권 검사를 만났다라고 하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비난 성명을 사전에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해당 지금 신부 같은 경우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정재천 신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정권 검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여겨지고 있죠.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되는 사제들이 대한민국의 자유가 파괴가 되고 있다는 거,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 때문에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자유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에 울분을 느껴가지고 길거리로 뛰쳐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국선언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내막을 살펴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뛰쳐나오신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리고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정의 구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 구현을 하기 위해서 뛰쳐나오셨던 건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또 다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미향 의원입니다. 자, 이번에 윤미향 의원이 올린 게시물 한 가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 기원, 꿈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 이렇게 나와 있죠. 해당 지금 게시물 같은 경우는 윤미향 의원이 12월 13일에 올렸던 게시물입니다. 그리고 저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7일에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자, 12월 7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12월 8일 자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이 됐었죠. 실제로 그래서 윤미향 의원도 12월 7일날 다음과 같은 게시물을 올렸었습니다.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이런 식의 지금 게시물을 12월 7일에 올렸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12월 7일 게시물을 통해 가지고 잠시만 뭔가 멈춰 주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 식의 게시물을 올려놓고 그날 저녁에는 저런 식의 지금 모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도대체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죠. 논란이 점점 커지니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이 다음과 같이 해명을 했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은 길원옥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연락이 닿지를 않아가지고 만나뵐 길이 없어가지고 축하 인사도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저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다 그냥 맞는 얘기라고 한다면은 뭐 어느 정도 제가 수긍을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윤미향 의원님, 저 얘기가 다 진실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알고 봤더니만 분명히 94번째 생신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길원옥 할머니는 92세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시게 되면은 2019년 11월 19일 오늘은 길원옥 할머니의 생신이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만으로 91세 되시는 날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나이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정의기억연대에 따르게 되면은 생신이 지금 언제였다라는 거예요? 11월 19일이었다라는 겁니다. 12월 7일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놀라운 이야기 한 가지가 더 나오게 됩니다. 노 마스크 와인 파티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윤미향 씨 본인의 생일 파티였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지금 보니까 윤 의원의 생일 12월 23일을 음력이라 가정하고 양력으로 바꾸게 되면은 12월 7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윤미향 의원 같은 사람을 보면서 기가 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진실이 뭡니까? 도대체 거짓이 아닌 게 뭐예요 도대체? 뭐가 맞고 뭐가 거짓입니까? 기론학 할머니의 연세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생신은 도대체 언제인 것이고 그리고 12월 7일은 누구의 도대체 생일이었던 겁니까? 이런 지금 간단한 일조차도 끊임없이 지금 거짓으로 뒤덮으려고 하는 거, 그게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의 거짓, 이들의 위선, 정말 조금만 현실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누구나가 다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나서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